저희가 일단은 질문 중에서 지금 11강에 3번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보실 건데 11강의 3번 내용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인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고 실존하지 않는데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도 인간들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인종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었다. 오히려 얘가 뭐 문명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3번에서 근데 보시면 이게 사회적 구성의 한 예시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흑인들은 출입문이 따로 있었고 흑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차별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구성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흑인들이 버스를 타도 흑인들은 뒷좌석에 앉아야 돼요. 흑인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흑인을 때리거나 흑인을 죽여도 뭔가 그렇게 법적으로 뭔가 크게 백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하는 것도 되게 별로 없었고요. 그거는 사회적 구성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흑인이 이문을 들어와. 그러면, 너 미쳤냐? 나가. 경찰 불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사회적 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지만, 우리 삶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속 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15강 한번 볼까요, 그러면? 15강이 몇 번이요? 3번. 3번에 몇 번? 3번이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해가 이게 수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정말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식, 그것이 객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그런데 실제 수학자들은 뭐예요? 이 어떤 한 군체 있죠, 군체. 한 전체 집단적인 거. 그 한 전체 집단의 집단을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각의 공식을 공부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 객체 하나하나 따로따로 연구하기보다는 이 집단으로 연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뭐처럼? 마치 우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는 딸기 따로 배우고 사과 따로 배우고 뭐 귤 따로 배우고 이게 우리의 지금 하는 공부라면 실제 수학자들은 그냥 과일 이런 거를 그냥 하나 연구해버려요. 과일을 연구하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딸기, 사과, 귤을 연구 안 해도 딸기, 사과, 귤도 과일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지라고 추측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수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거니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하나 하지 않더라도. 그게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추상화에 관한 건데 강조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객체 연구하긴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연구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과일을 연구해보자 하면 학교에서는 과일을 연구해보자 하면은 딸기 공부하고 사과 공부하고 귤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개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거라면 실제 수학자들이 하는 거는 이거 이 과일이 뭐지 하면은 과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개개별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보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거. 수학자들이 하는 틀은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약간 지레짐작하는 거는 있어요. 이게 좀 더 그리고 효율적이잖아요. 딸기, 사과, 귤. 우리는 이거 하려고 12년의 교육과정 가진 거거든요. 이거 12년의 교육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구구단, 덧셈, 뺄셈부터 해서 구구단 해가지고 지금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실제 수학자들은 이 집단 군체를 이제 연구를 해서 여기에 이 딸기를 굳이 내가 연구 안 했어도 얘도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얘도 과일이겠거니 하면서 지레짐작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쵸.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숙제하신 거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건 절대윤리랑 다른데, 절대윤리는 이제 무조건 하나만 딱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또 절대 딱 사람 때리면 안 된다. 근데 상황윤리는 어때요? 제가 우리 엄마 욕했어. 그럼 때려야 돼. 라는 게 상황윤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쟤를 고통스럽게 해야 되겠다. 왜? 제가 우리 엄마 욕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수단이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 목적, 제가 우리 엄마 욕해서 나 쟤 고통스럽게 해줘야 되겠어. 쟤한테 복수해야 되겠어. 라는 나의 목적이 때리는 것을 정당화해버리는 거죠. 때리는 행위를. 왜?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으면, 어때요? 그 때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는 것도 왜 이렇게 법적으로 제가 먼저 때려가지고 이렇게 정당방위다, 막 약간 이런 식인 게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아예 규칙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냐, 그 결과적으로 너의 목적이 뭐냐, 쟤를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윤리예요. 혼돈의 얼굴인데 지금? 어떤 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맞아요. 어떤 거든지,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정당화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는 되게 좀 유연하잖아요. 유연하다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쵸? 그게 상황윤리예요. 다른 거는요?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은 완벽해요? 질문 안 하면 질문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이라서 모르시는데 그런 질문은 안 돼요. 지금 질문하는 거 보셨죠? 몇 강에 몇 번에 몇 번 문장. 왜 그러냐면요. 이 질문에 뭐가 핵심이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셔가지고 뭐 또 이제 꼰대같이 잔소리 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후배가 생겼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배가 생겼는데 이거 해봐 이랬는데 저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르쳐주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거야. 한 대 때리고 싶어. 뭔 말인지 알아? 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랑 선배님 제가 해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가르쳐주고 싶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해본 놈과 안 해본 놈의 차이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질문을 하라는 거는 공부를
해봤으면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제가 꺼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말을 해줘 봤는데 똑같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볼 수 있잖아. 이거는 우리 한글을 읽고 지금 내용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냥 어렵다는 게 정확하게 뭐가 어렵다는 건지,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어렵다는 건지, 한글에서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지 이런 겁니다. 가비나 질문 없어요? 네. 이번에요. 네. 그 시장 효율성의 논리가 네. 효율성은 추구하지만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몇 번 문장이었죠? 시작 이 2번 문장에 네.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의 논리는 이 2번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시장의 지금 기본 논리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최고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 예를 들어서 뭐 평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그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친환경, 환경 윤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멀리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주변화 시켜버리는 거, 배제시켜버린다는 건데, 왜 그러냐 하니까, 돈을 중시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중심이 되다 보니까 1번 무슨 일이 생겨? 최대한 값싸게 물건을 해서 무조건 내가 이익을 많이 보고 싶겠죠? 값싸게 물건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환경에 안 좋은 비료도 막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한테 어때요? 윤리적으로 많이 못할 짓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에 안 좋아? 환경에 안 좋아.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야, 환경에 좋게 하자. 그러면 금액 다 줘. 윤리적으로 사람들 착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환경에 해로운 그러한 비료 이런 것도 화학 비료 이런 것도 좀 줄여. 자연 방사 이런 것들 좀 해봐.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알겠어. 근데 대신에 돈 비싸진다? 하니까 돈이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이 이제 비싸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환경은 보호할 수 있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 특권층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평등이 어때? 또 깨져.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난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난제가 뭐야? 값싸게 했더니 환경 망하네. 환경 지켰더니 평등이 없어지네.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야 뭐 이렇게 막 어떤 단체들이 시장은 평등과 환경을 지켜라 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걸 강조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오히려 이게 자꾸 역설적으로 환경 때문에 평등이 없어진다던가 환경 때문에 평등이 없어진다던가 평등을 하려더니 환경이 없어진다던가 막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건 난제예요, 난제. 이건 어쩌서 풀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풀릴 수 없는 문제. 괜찮으세요? 왜? 시장의 기본 구조가 돈이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이게 이제 그 거울의 방안에서 추론을 하는 진정한 사회적, 그쵸.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이 개념을, 시장의 이 지금 개념을 접근을, 시장의 어떤 이런, 운영을, 시장의 운영을 우리 조금 개혁적으로 해보자. 라고 막 사람들이 개혁가들이 얘기를 한다고 쳐보자.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어때요? 기본적 시장의 운영 구조는 돈이 중심이야 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 운영을 개혁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도 계속 우리는 돈이 중심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돈이 중심인 방 안에서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냥 돈이 중심이 아닌 그런 방식의 운영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아예 탁 깨어진 그러한 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이 안에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울의 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똑같은 모습만 보는 그 방인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똑같은 모습만 보는 그 방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시장은 돈이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거울의 방 안에서 우리는 사고를 하는 거야라는 거는 그냥 돈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거울의 방이에요. 계속 똑같은 생각만 하는 거. 괜찮으세요? 계속 그 같은 조건에서만 보는 거. 괜찮으십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걸 다 질문하시면 돼요, 저한테. 이게 뭐지? 되게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 문법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거 필이 왜 중요해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사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궁금하시면 항상 그런 것들 다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12, 15, 16 했네요. 이제 11, 12, 15, 16, 17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답을 좀 드릴게요. 드릴게요. 힌트 16강만 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16강 단어 받았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없어졌어요? 보겠습니다. 17강. 그리고 내용을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문제는 목요일날 드릴 거예요. 저희 4일날 오시면 토요일까지 푸셔야 하는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토요일날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수업은 이날 없는데 제가 4일날 드리는 그 문제를 푸시는 거를 6일까지 풀어 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아침 중에 그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오전, 12시는 낮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일단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카톡 드릴 겁니다. 자, 볼게요. 이야기가 기억할 만함과 설득력의 관점 모두에서 통계보다 분명 우세하긴 하지만 사실과 일화, 심지어 사실과 다른 간에 왜 이렇게 지금 말이 꼬이죠? 너무 길어요. 한글 문장이. 이야기가 기억할 만함과 설득력 관점 모두에서 통계보다 분명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사실과 일화, 심지어 사실과 다른 사실간의 싸움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진정한 충돌은 사실 이야기들 사이, 즉 우세한 점유자와 새로운 도전자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요거 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서운하네요. 자, 이야기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상적으로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일단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정 대학 졸업생들과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 출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은 자신이 겪은 고작 몇 번의 유감스러운 일로 그 대학 출신의 모두를 판단해버려. 자, 때때로 우리가 형성하는 이러한 내면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신념과 의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기도 해. 예를 들어서 총기 규제나 기후 변화를 둘러싸고 여러분이 형성한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정치적 이념, 즉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와 관련이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내러티브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마주하면은 그거를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야, 이래서 그런 거였어? 이래서 그런가 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형성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예를 들어서 왜 적절한 예시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연애를 했는데 내가 고대생이랑 연애를 했어. 근데 고려대생이랑 연애를 했어. 근데 얘가 쓰레기였던 거야. 뭔지 알아? 쓰레기야. 그래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야, 고대생 애들은 이렇게 돼버려. 고대생 애들은 왜 이렇게 쓰레기야? 얘네 연대랑 연고전 막 이렇게 막 둘이 맨날 이렇게 막 붙잖아요. 얘네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둘러싼 이야기를 내가 형성해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애야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해.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늘상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급식이 맛이 없어. 야, 오늘 급식 여기 영양 선생님 오늘 뭐 이게 무슨 일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형성해서 그 상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잖아.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영양사 선생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오늘 급식 맛이 없어? 영양사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막 화를 더 많이 내. 담임 오늘 왜 저러냐? 오늘 집에 무슨 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오늘 좀 보니까 지금 좀 뭐가 안 좋네. 집에 무슨 일 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좋지 않은 경험을 했어?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죠? 그럼 내가 몇 번의 그런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대학 출신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야, 선생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 내가 학교 선생님이랑 막 싸웠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선생님이 부당했어. 그럼 내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도 역시 고등학교 선생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고려대생이랑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희대생이랑 연애를 했어. 근데 애가 나를 잠수 타가지고 헤어졌어. 야, 경희대생 애들 진짜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걔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 할 때 이야기를 만든다가 이 글의 핵심이라고. 근데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형성해버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의 내면적인 이야기가 나의 믿음과 의견을 형성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뿌리 잡아가지고, 뿌리 박혀가지고, 정체성에도 깊이 뿌리 내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주변에서 누가 뭐 경희대 간대 이러면 10년, 20년 지나도 야야야 경희대 거기 아니더라. 이렇게 된다던가. 야 고대 거기 이상한 애들 많더라. 아니면은 야 고등학교 교사 그거 걔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의 정체성에까지 아니면 신념과 의견을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뿌리를 잡아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형성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나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확립을 해버리기도 한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정치적인 이념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게 될 수도 있다. 한번 영어 볼게요, 여러분. 이야기들이 명백하게 우세한 반면 통계학을 지배해버려요. 통계학을. 그러니까 통계학을 능가한다 이거예요. From both memorability and persuasiveness perspectives. 그쵸. 어떤 기억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설득적인 이런 관점 이 둘 다 해서 통계학을 능가해버려. 이야기를 우리가 형성을 한다는 게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렇긴 한 반면에 It's rarely a battle between facts and anecdotes. 근데 rarely 거의 아닌이란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의 전쟁은 아니야. 사실과 이야기 사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있는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통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anecdote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통계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통계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단어를 10개 이상, 10번 이상 보는 사람이 대학을 잘 간다 라는 통계보다도 실제 그 대학을 간 선배가 여러분들 학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단어를 이렇게 잘 외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좋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쵸? 담임이 아무리 통계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거보다 어때요? 이야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명백하게 와닿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훨씬 더 설득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번 문장은.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계랑 이야기랑 누가 더 좋냐, 막 그렇게 뭐 막 서로 싸우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통계보다는 이야기가 좀 더 설득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조금 지배적이야 라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Or even facts and other facts. 그죠? 통계, 그러니까 사실이나 이야기, 아니면 심지어 사실과 다른 사실, 사실도 있고 다른 사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거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뭔가 싸움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야기가 훨씬 더 이런 설득적인 관점이 있을 뿐이야 라는 거예요. 괜찮니? 쉽게 말하면 The real clash is actually between stories. 자, 실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야기들 간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Predominant incumbent and a new challenger. 그러니까 이야기들 간에 있는데 바로 이미 지배적인 것 아니면 새로운 도전적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들 간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사실과 사실이냐가 아니라 이야기와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지배하고 있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그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약간 충돌이 생겨. 스토리텔링의 이런 creatures 스토리텔링의 어떤 창작자로서 우리가 창작자인데요. 창작자로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형성합니다. 이야기들을요. 바로 돕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세계를 말이죠. understand는 to understand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때 다른 사건 또는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경험하거나 다른 사건들을 또는 우리가 마주할 때 다양한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seek to make sense of them. 우리는 찾아요. 우리 마음이 찾아요. 이해하려고. 타당한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make sense가 타당하다, 이해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그 사건이나 사실들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타당한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함으로써? 형성함으로써 이야기들을 그 사실들이나 어떤 사건들 주변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머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대? 그래서 그랬대? 그런 거였대? 이런 식으로 확 도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서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만약에 너가 가졌다면 약간의 나쁜 경험들을 했다라면 바로 졸업생들과 특정 대학교의 졸업생들과 나쁜 경험을 했다라면 너는요 만들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요 너의 마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 학교를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야. 문법이라고 할 거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번 글에 보니까 지금 who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문법이랄 게 뭐 help 뒤에 understand 말고. 자, 6번 문장 갑자기 여러분들은 판단해요. 그 대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판단해요? By what you've experienced. 바로 너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합니다.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뭐에서 what you've experienced on 하면은 바로 너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저 몇몇 개의 좋지 않은 상황들에서 너는 모두를 판단해버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일단 what you've experienced 에서 what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7번) 때때로 이러한 내부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형성하는 내부적인 이야기들은 해서 꾸며줍니다. Not only A, but also B가 되십니다. 요거는 해석할 때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러한 우리가 형성한 내부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형성한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뭐예요? 6번 문장이에요, 지금. 지금 이러한 우리가 형성한 내부적인 이야기들. 즉, 6번 문장.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의견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되기까지 합니다. 깊게 rooted, 자리 잡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괜찮으세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around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자, you부터 묶으실게요. 여러분들이 통제 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형성한 이야기들은요. 그것은 are likely, are related, 관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너의 정치적인 이념에 관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즉,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바로 즉, 너가 누구인지, 한 개인으로서 너가 누구인지의 그러한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narrative 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에서 are인 것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내용만 좀 볼게요. 내용만. 심층 작업이란 깊은 집중 상태에서 당신의 인지 능력을 밀고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향상하는 때가 심층 작업이란 때예요. 노력은 재현이 어렵고요. 심층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 환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우리는 피상적 작업이라 불리는 활동만 하고요. 척도의 정반대 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조금 보내게 돼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중을 엄청 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적인 작업이라는 게 우리가 막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에 너무 빠져있으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못 듣는 거 있어요? 그게 완전 심층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완전 그 빠진 거에 완전 정반대에 있죠. 지금 말고 빨리 가고 싶다. 언제 끝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언제 끝나지?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게임할 때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해. 완전 그 zone 안에 들어가는 zone. 완전 그 게임과 나 완전 무라이트가 되어서 그밖에 없는 거. 그거 완전 거기 심층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피상적 작업이라 불리는 활동만 해. 즉 뭐야? 이렇게 스카 가야지. 스카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읽어봐.
하다가 핸드폰 잠깐 하다가 또 다시 하다가 친구가 야 밥 먹어야 되잖아. 밥 먹자.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러다가 하시죠. 그 피상적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완전 우리가 심층으로 들어간 심층의 그 척도의 정반대 있잖아요. 완전 어때요? 한없이 가벼운 상태. 언제든지 안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상태.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러한 작업 방식은요. 인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 논리적 유형의 과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비록 여전히 그것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흔히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이러한 과업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뭐야? 생각 많이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대강 그냥 해석 숙제 써봐, 해석 숙제 써와 이러면 이제 어떻게? 어디 갔어? 해석 숙제 써와 이러면은 너의 학업적인 수행 아니다. 업투 뭐였지?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거 생각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생각 많이 안 해도 되잖아. 그거 부담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냥 새로운 가치가 거의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논리적 유형의 과업, 나름의 논리가 있는 나름의 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산만한 상태에서 하죠. 그 음악 들으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최악이네요. 최악.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완전 산만해. 뭔 말인지 알아? 자, 피상적 작업은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상적 유형의 과업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전체 시간을 심층 작업을 하는 데에만 보내서 게임 한두 시간 할 때 빡 집중해서 하지. 그거 잠자고 그것만 해봐. 엄청 힘들죠. 머리 에너지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너무 재미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면요 엄청 힘들어요. 머리를 쓰는 게 심층 작업을 하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름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설거지해 이러면은 설거지 하는 거. 이런 건 피상적 작업인 거야. 막 그거 심층적으로 해 우리가 막 여기 막 이거를 어떻게든 막 반딱거리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되게 그냥 생각 없이 노래 들으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쓰레기 버리고 와 이러면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일상적 유형의 과업,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쵸? 그런 게 처리되는 것도 있고 언제나 우리가 집중을 미친 듯이 할 수만은 없고 지나치게 많은 피상적 작업의 문제는 우리가 바쁘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경험한 노력을 반영하는 어떠한 결과물도 좀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쵸? 막 스터디 카페 가. 맨날 바쁘다고 해. 뭔가를 하는 거긴 하잖아? 바빠. 스트레스 받아. 막 하면서도 막 했는데 막 스트레스, 뭐 별로 노력은 안 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잖아. 막 심적인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내가 경험한 노력을 반영하는 어떠한 결과물도 점수는 어때요? 그닥인 거예요. 그닥. 왜? 피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피상적이라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숙제는 16강만 다 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모의고사 재밌게 보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시고 만나죠? 고생했어요, 오늘.